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부산 지점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는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준대형 세단 두 대의 차량을 비교를 해볼 건데, 저 혼자 하면 이게 사실 그렇게 재밌진 않단 말이죠. 이 두 차량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번 어떤 차가 더 가성비 좋고 더 중고차 시장에서 살만한 차인지 한번 대결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지점 정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이관호 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급형 준대형 세단이라고 하면 현대 그랜저, 기아 K8 빼고는 모두 단종이 된 상태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형으로 나온 그랜저냐 아니면 K7에서 풀체인지된 K8을 사느냐,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두 차량 모두 가장 높은 트림의 엔진이나 구동 방식 이런 것들을 모두 맞춰놓고 연식도 엇비슷하고 키로수도 엇비슷하게 맞춰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명윤 과장님은 그랜저를 얘기해 주실 거고, 네네. 저희 관호 과장님은 K8을 얘기해 주실 겁니다. 총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좀 비교를 해볼 건데, 네. 첫 번째는 디자인 얘기를 할 거고요. 아, 벌써 이긴 것 같습니다.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싸우시고요. 예. 두 번째는 옵션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가격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해서 어떤 차가 더 중고차 시장에서 가성비 좋게 구매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1번, 2번, 3번 파토로 한다 하는데, 우리나라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3세판. 첫 번째, 두 번째 이기면 그냥 굳이 세 번째 거 볼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진행을 좀 해봐야 되니까 두 말 할 거 없이 디자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떤 분이 먼저 한번 해보시겠어요? 먼저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하세요. 알겠습니다. 기아 K8부터 그러면 먼저 보는 걸로. 디자인 제일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그릴, 사실 그릴 자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차 보시는 색상이 블랙이지 않습니까? 블랙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제 화이트 색상은 조금 무슨 느낌이냐, 약간 인면허 같은 느낌이 있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본인이 직접 디스를 하고. 아닙니다. 볼수록 매력있다. 볼매.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라이트가 정말 얇게 이렇게 또 길게 빠져가지고 준대형 세단인데도 뭔가 날렵해 보이는. 맞아요. 요즘 디자인 트렌드가 얇고 길게 가는 게 디자인 트렌드거든요. 2022년부터 이 차가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런 디자인을 채택했다는 거는 되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이거 디자인 이 정도면은 저는 K8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돈 받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니 무슨 돈을 받아요. 사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 호불호가 갈린단 말이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부위에 만약에 불이 들어온다면,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했던 것처럼 이거 뭔가 그냥 밋밋하다. 예. 그리고 각도 이상하게 져 있어요. 뭐 이렇게 뭐 한 방 맞은 것처럼 우리 주먹으로 팍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거기 가시면 도대체 그랜저는 얼마나 이렇게 칭찬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랜저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큼지막하고 둥글둥글하고 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각이 좀 덜 졌고, 그리고 누가 봐도 내가 그랜저다. 막 처음부터 끝까지 잘리는 거 없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흰색이 바디에 블랙 잉크 옵션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올곧이 다 블랙만 있는 것보다는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흰색과 검정색의 조화. 썬루프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딱 깔맞춤이 흰감으로 딱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딱 이렇게 집어넣어놨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랜저 디자인이 옛날 그 로보캅처럼 생겨가지고 조금 옛날. 크게 웃으세요? 에일리언 아시죠, 여러분? 에일리언과 로보캅을 합친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두 분 조금 과열되신 것 같은데, 일단 외관 디자인 이렇게 잠깐 봤는데 실내 디자인까지 간단하게 보고 이 디자인 파트는 어떤 차가 좀 더 우승이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딱 문 열자마자 황고풍증 올라갑니다. 황고풍증. 환공포증이라뇨.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심플하지 않아요. 이게 대형 차니까 실내도 되게 넓거든요. 실내 공간 자체가 넓으니까 뭔가 버튼이 많아야 될 것 같고 구성이 많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운전할 때는 그거 다 안 보고 다 안 만집니다. 그죠? 네, 버튼도 다 안 눌러요. 필요한 것만 딱딱딱. 필요한 것만 딱딱딱 있으려고 하면 테슬라가 안 났습니까? 네, 무시해 주십시오. 무시해 주십시오. 이게 기아차가 지금 한참 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레이아웃. 여기서 이제 공조도 가능하고. 전환식 공조 장치.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진짜 팩트로 말씀드리면 불편한 건 사실 있어요. 이게 또 피드백이 없잖아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심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버튼이 많이 없으니까 차량이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되게 신형차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버튼이 없으면 없을수록 첨단의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기아 K8의 실내 디자인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깔끔하고 단조롭게 잘 만들어서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게. 그리고 편리하다. 개인적으로 저희 과장님이 테슬라를 좋아하시거든요. 테슬라가 모니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약간 좀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뭐가 없는 걸 좋아하시네요. 없진 않습니다. 네. 그랜저도 지금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랜저도 실내 디자인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근데 이거를 실내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K8과 큰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문에서부터 납니다. 네, 프레임 리스토어라고 해서 네, 과장님이 진짜 좋은 장점 말씀해 줬어요. 근데 또 단점은 퇴행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옛날에 그랜저 XG가 딱 이 프레임 리스토어를 썼었거든요. 그죠.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라도 경쟁력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아니요, 지금 이렇게 디스를 막 하시면 안 되고요. 디자인 포인트를 한번 들어는 봐야 되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빈술에는 요란합니다. 네, 자 일단은 흰검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 바디에 검정 시트. 아까 우리 간호 과장님께서 단출한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 부분은 깔끔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가 있기 때문에 긴급 제동이라든지 약간 이게 미스를 했을 때 차가 날 도와준단 말이죠. 반자율 주행이 있으니까 어쨌든 저 밑에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디자인으로 보셨을 때도 이런 쭉 이어진 통일감 있는 앰비언트와 사실 뭐 커브드는 아니지만 거의 일체감 있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도 뭐 동일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K8 같은 경우에는 저거 타입이었죠. 그렇죠. 컬럼식 기어 시프터를 사용했네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돌리면 앞으로 가고 뒤로 돌리면 뒤로 가고 생긴 것도 이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내 디자인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 그랜저가 K8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다.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 쭉 한번 봤는데 이거 판정은 저도 하고 저희 구독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판정을 또 요청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외관 디자인이랑 실내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라면 정말 냉정하게 저는 K8. 근데 사실 제가 말씀 좀 덜 드린 게 있는데 아니요. 이제 그 K8의 손을 왜 들었냐라고 하면은 이런 K8처럼 독특하고 패밀리 룩을 좀 이루면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랜저는 약간 오마주를 했다고는 하지만 소나타 아반떼랑 너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잠깐만 우리 피디님 봤을 때 이 둘 중에서 디자인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괜찮은지 좀 돌려가지고 끄떡끄떡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옵션 부분이에요. 풀옵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차량들의 옵션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뒷좌석 VIP 시트. 사실 저처럼 이렇게 좀 덩치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꽉 차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 평균 신장이신 분들한테는 적당하고 좋다, 쾌적하다. 야, 이거 되게 좋은데요? 약간 이렇게 장거리 갈 때 뒤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맞습니다.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또 허리 아프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애미야, 이 차는 저기 뒤로 안 눕혀지니?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내려서 이렇게 해주면 완전히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이제 이 그랜저가 좀 우수하다 싶은 거는 사운드입니다. 보스 시스템 사운드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까 뭐 11만 고객분이 계시다 했잖아요. 그죠. 그 고객분들 절반 이상이 느끼고 있답니다.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랜저 3.5L를 타고 제주도를 한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해서 음악을 듣는데 보스 사운드 시스템은 진짜 괜찮게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물론 뭐 차에 뭐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또 이게 그냥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은 잘 없지 않습니까? 뭐 라디오도 들어야 되고 뭐 간간히 뭐 노래도 듣고 싶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이거는 몸이 즐겁고 사운드는 귀가 또 즐겁고. 만약에 혹시 하나만 더 한다 그러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스마트 크루즈를 걸고 주행을 이렇게 장거리를 가실 때 그죠. 반자율 주행 기능을 켜놓고 가시게 되면은 핸들을 잡아라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뭐 타격을 줘야 된다든지 물리적 움직임을 줘야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티어링 컬럼에 센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터치만 하더라도 인식을 해줍니다. 스티어링 그립 감지 센서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장거리 주행할 때 편하다. 그렇죠. 그만큼 피로도가 덜한 거죠. 이것도 인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맞죠?
근데 지금 그랜저 옵션을 들어보니까 아 이거 K8이 조금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강력했거든요. K8에는 어떤 옵션들이 우수한지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명륜 과장님이 잘 찝어주셨어요. 요즘은 K8도 그렇고 이제 새로 나오는 요 D 올류 그랜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둘 다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을 추가하면 들어는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 시트는 없습니다, 사실. 아 K8은 2열 네. VIP 시트를 애초에 넣을 수가 없는군요. 이 부분은 제가 깔끔하게 옵션이 더 많다는 거 D 올류 그랜저가 당연히 좋아야죠. K8보다 뒤에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플랫폼을 쓰지만 뒤에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야 돼요. 근데 K8에는 뭐가 들어가냐? 옵션을 추가하면 메르디안 사운드가 들어가요. 아 메리디안. 참고로 메르디안이 랜드로버에도 들어갑니다. 이야 아니 벌써 어디 들어가요? 네, 르노 삼성 차에도 들어가고 루노 삼성 차 타시는 분들한테 혼나려고 아주 그냥. 아 알겠습니다. 메리디안 사운드. 제가 메리디안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EV6나 이런 거 탔을 때도 사운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거 하나로 이미 종결입니다. 랜드로버 어떤 차입니까? 그 명차에 같은 사운드를 공유한다는 것만 해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수한 옵션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사실 없어요. K8에 들어가는 옵션은 대부분 그랜저가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 그 부분에서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긴 하네요. 그랜저는 2열 VIP 시트도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그립 감지 센서도 있고 한데 아쉽게도 K8은 풀옵션을 넣더라도 그 정도 옵션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은 옵션은 두 차량 중에 어떤 차량이 더 우수한지 한번 얘기를 하면은 옵션은 그랜저가 이기는 걸로 아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아, 디자인, 실내 옵션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봤는데 디자인에서는 K8이 좀 더 낫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옵션에서는 아무래도 K8에는 없는 옵션들이 그랜저에는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옵션에서는 그랜저가 조금 더 우세한 그런 1대1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라운드 또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가격 한번 봐야겠죠. 가격은 총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신차 풀옵션 가격, 그래서 중고차 가격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K8부터 신차가 기준으로 풀옵션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걸로 얘기를 해야죠. 3.5리터 이제 올휠 드라이브 기준으로 했을 때 플래티넘 제일 높은 등급에 추가 옵션까지 모조리 싹 넣었을 때 신차 가격만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야 준대형 세단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랜저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시고 계신 차량이 거의 뭐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 5,700만 원 정도. 3.5리터 올휠 드라이브의 제일 높은 캘리그라피죠. 네. 캘리그라피의 모든 옵션을 다 넣으니까 5,700. 지금 600만 원 정도가 신차가로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쨌든 그랜저가 옵션이 몇 가지가 좀 더 들어가니까 신차가는 높다 이렇게 치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중고로 내려왔을 때 가격이니까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 보시면 3,580만 원에 그리고 작년에 3월에 출고가 됐어요. 주행거리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2,000km 조금 넘은 차량인데 원래 신차가가 4,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4,500이면 지금 1,000만 원이 감가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사실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K8 3.5리터 가솔린에 4휠 드라이브 들어가 있고 완전 풀옵션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 정도 차량의 가격이 어느 정도 시세로 형성이 돼 있죠? 가격이 높아봐야 뭐 말씀하신 것처럼 3,000 후반입니다. 3,800 이 정도? 아니 1년도 안 됐는데 감가율이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까진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시세라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님들이 정하는 거예요. K8은 가격대가 지금 되게 괜찮네요. 준대형 세단이고 지금 1년도 안 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신차가가 거진 25% 정도 깎였다고 보면 되고 요 차 말고도 비슷한 옵션대 비슷한 주행거리대에는 보통 한 3천만 원 중후반이니까 그 차량들도 1,000만 원 이상 감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TMI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는 차량 저 그랜저가 현행 판매되고 있는 모델인데 그 전에 이제 더 뉴 그랜저는 시세가 비슷해요. 그러면 사실 뭐 이거는 게임 끝났습니다. 중고로 사실 메리트가 너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차로 딱 내려오니까 1,000만 원 딱 감가되고 신차에서 거의 타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너무 매력적인데요? 표정이 좀 굳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저 곰곰이 듣다 보니까 이 금액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원래 이제 쫄리면 말이 길어지는
길어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상대적으로 감가가 빠르니까 구매하시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당장 사고 난 다음에 뭔가 훅 또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신차를 사자마자 뭐 한 1년 내, 2년 내 팔면은 그때가 제일 손해가 심한 구간인데 이미 그 구간을 거친 차량입니다. 아, 이미 감가가 큰 구간은 지났다. K8을 한번 중고가를 봤는데 대체로 1년 한 10,000km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1,000만 원 정도 감가가 됐다는 거는 사실 신차를 산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중고차로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 알겠습니다. K8이 너무 우세한 느낌이긴 한데 그러면 그랜저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이 22년 12월식이거든요. K8보다 한 3개월 전에 나온 차네요. 대신에 이제 뭐 키로수는 한 9,000km 정도 덜 탄 상태인 뭐 거의 뭐 준신차급으로 보셔도 되기는 해요. 키로수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1,000만 원이 안 빠졌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금액이 5,700만 원 정도가 신차 금액인데 850만 원 정도 감가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50만 원이나 빠진 거네요. 3,000km 타고. 그렇죠, 그렇죠. 좀 많이 까졌는데요? 또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이게 조금은 차이 날 수 있겠다 싶었던 게 금액 방어가 잘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K8은 1년도 안 되고 10,000km 조금 넘게 탔는데 1,000만 원 깎였고 지금 이 차량은 85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감가 방어는 그랜저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사실 궁금한 게 아까 우리 효비 씨가 이제 11만 대가 이제 주인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K8 같은 경우는 혹시 뭐 어느 정도 팔린지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작년 한 해 한 4만 대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일단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곱하기잖아요. 그만큼 많이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액이 물론 중고시장 중요합니다. 뭐 저렴할수록 좋고 저렴하고 옵션 좋고 상태가 좋을수록 좋겠지만 금액 방어가 상대적으로 잘 되는 차종이다. 그렇게 좀 좋게 봐주시면 안 되겠나. 지금 이 차량이 유별나게 좀 감가가 많이 된 게 아니라 대충 요 정도 풀옵션에 3.5L 올휠 드라이브에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들은 4천만 원 후반 정도의 형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차량 중에서 같은 트림일 때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살 때에 대한 부담은 좀 적은 게 K8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을 보고 내가 타면서 이런 걸 보셨을 때는 조금 뭐 비싼 감이 있더라도 그랜저가 좀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가격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차량 모두 풀옵션이라고 했을 때 신차가 5,100, 5,700이었고요. 그리고 중고 시세로 한 1년 지났고 한 10,000km 언저리라고 생각했을 때 K8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중후반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어서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감가가 된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랜저는 신차가 5,700으로 좀 높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 방어가 좀 잘 되는 편이어서 한 4천만 원 중후반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다는 거네요. 중고가로 봤을 때도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 요런 게 지금 사실로 규정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중고차로 왔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는 둘 중에 어떤 차가 더 있느냐? 백기 뭐 선수가 흰색 들까요? 자, 저 뽑아야죠, 또. 자, 그러면 마지막 가격 부분에서 가성비 있는 차는 시청자분들이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저는 못 고를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고르면은 두 분 오늘 진짜 싸울 것 같아요. 이거 현피 아니죠? 딱 봐도 제가 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제가 현피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차를 뽑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장점은 가격이고 중고차 사시는 분들이 비싼 차를 사려고 안 합니다. 가격이 높은 차보다 가격이 저렴한 차를 먼저 찾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거는 가성비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랜저 얘기해 주시죠.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랜저는 그랜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랜저는 그랜저다. 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준대형 세단 K8 그랜저 이렇게 두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더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고를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량들 여러 가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영상까지 보시려면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고요. 네, 이관호 과장이었습니다. 네, 장문용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간호 과장 수고하십니다. 오케이.